이제부터 할 얘기는 이제 증권 분석 방법론에 대한 얘기고요. 이 주식 투자는 이제 크게 양대 산맥이라고 부르는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이 있는 거잖아요. 이 양대 산맥이죠. 근데 이제 최근에 심리적 분석 쪽도 이제 굉장히 포지션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예 떼버린 거죠. 7년 전에 뗀 거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나눌까? 이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과 심리적 분석을 어떤 방법으로 나눌까에 대한 이제 고민을 좀 지금까지도 계속 해왔던 거죠. 그래서 이쪽에는 거래량과 예측 시스템을 집어넣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그쪽과 이제 사람 관련된 내용들 그런 것들을 다 이쪽으로 빼버린 거고요. 나머지 이제 차트 관련된 내용들은 이제 기술적 분석에다가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 분석은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다트에서 제공하는 이 재무정보인 거죠, 사실. 이 재무정보 외에 그 회사가 뭐 하는지, 그리고 그 회사는 뭐 얼마나 이루어져 있고 사업 내용은 뭐고, 이런 모든 내용들은 다 기본적 분석이라는 거죠, 기본적 분석. 근데 이 기본적 분석에서 파생된 그로 인한 테마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 테마들은 전부 다 심리적 분석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부 정책 수혜주로 이제 테마가 형성이 되면 거기서부터는 기본적 분석, 기존에는 기본적 분석이었지만 그때부터 사람들이 이제 달라붙기 시작하면 심리적 분석으로 넘어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을 해 나가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는 분석이 기본적 분석인지 아니면 기술적 분석인지 이것도 아니면 심리적 분석인지는 잘 생각을 하면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기술적 분석이다라는 용어를 쓰려면 차트를 빼놓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차트 기반에 이 위에는 항상 이제 이 차트가 올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차트를 만드는 거에 디펜던시를 갖는 이 밑에 있는 이 추세 지표라든지 예를 들면 MACD 이 MACD는 여기에 있는 이 가격 종가 기반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면 이 MACD는 거래량이 빠져 있는 이제 보조 지표인 거죠. 이 거래량과는 무관한 전혀 상관이 없는 이런 애들은 다 기술적 지표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일 많이 보는 지표 중에 하나가 이동평균선이잖아요. 이거는 이 이동평균선도 보면 이 이동평균선 자체도 지난 5일간, 지난 10일간 이 종가를 평균 내서 점 하나를 찍고 직선으로 계속 연결해 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 이동평균선도 거래량과는 무관하다는 거죠. 전혀 상관이 없는 이런 모든 지표들은 다 기술적 지표라는 겁니다. 기술적 지표. 보조 지표들 중에 이 차트하고만, 그러니까 봉차트죠. 캔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 보조 지표들. 걔네들이 바로 기술적 지표라는 겁니다. 이 기술적 분석을 하려고 만들어 놓은 보조 지표라는 거죠. 심리적 분석이라는 거는 이 거래량 기반의 그걸로 인해서 나오는 보조 지표. 예를 들면 이제 OBV라든지 뭐 그런 애들이 이제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격과 거래량을 합산해서 뭐 이 차트를 보여주는 걔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추세선도 이제 이 심리적 분석에 제가 넣어놓은 가장 큰 이유가 이 추세선을 그릴 때 역대 차트로 항상 가잖아요. 그래서 역대 차트에서 내가 보려고 하는 게 이평선은 필요 없으니까 지워주고요. 역대 차트에서 보려고 하는 게 저점과 고점이 어디냐 그걸 찾아내려고 하는 거라고요. 역대 최저점이 어디고 역대 최고점이 어디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역대 최저점을 기준으로 해서 우상향되게 차트를 한번 그려보자. 이게 마지막인 거죠. 그래서 우상향되는 이제 지지선을 그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점 기준으로 지난 3년간, 오늘 시점 기준으로 1년, 2년, 3년간을 그리면 대충 마지막 지지선은, 마지막 경기 지지선은 얘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가격은 여기까지 수렴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이 추세선인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냐면 이런 급등이 일어나려면 최소 5년 이상의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3년 이상 되는 거죠. 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지지선이 만들어져서 장대 양봉이 발생이 되면 그 이후에 이날 이후에 관심을 갖는 게 좋을 것 같다. 굉장히 큰 사건이 벌어진 첫날이라는 거죠. 첫날. 그거를 알려주는 게 경기 저항선이라는 용어를 쓰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쪽을 제외하면 역대 차트에서 저쪽을 제외하면 역대 최고가가 여기였던 거죠. 그죠? 그래서 역대 최고가에서 내가 그 두 번째 고점을 여기에서 이제 만나니까 이 상태 이제 내려 거주었을 때 요 첫날, 이 첫날이 의미가 굉장히 깊다. 특히 이날 장대 양봉이 발생을 하면 이거는 뭔가 굉장히 큰 호재가 향후에 발생될 가능성이 열려 있는. 그래서 이 장대 양봉을 보면 이 회사가 급등을 시작한 포인트들 있죠. 왜 급등을 해서 역대 최고가를 만들어낸 건지 그 이유를 최대한 빨리 파악을 해놓는 게 좋아요. 반대로 장대 음봉이 나오면 이런 장대 음봉을 만들어낸 사건이 뭔지를 최대한 빨리 파악을 해놓는 게 좋다고요. 그래서 호재와 악재를 최대한 많이 분석을 해놓는 게 이제 기본적 분석인 거죠. 아, 이 회사는 이런 일을 하는데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 정도 많이 오르더라. 아,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 정도로 많이 떨어지더라. 그게 이제 이 큰 추세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역대 최고가, 역대 최저가 또는 정고가, 그러니까 완전히 최고점 또는 최저점, 뭐 6개월 기간 동안 최고점, 최저점, 항상 그걸 바라본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심리라는 거죠. 쫄리죠. 역대 최고가가 있으면 이거 너무 높은 가격 아니야? 그래서 내가 살려고 했는데 역대 최고가가 있어 그러면 못 사죠. 일반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이제 사람의 심리라는 거죠. 여기까지는 뭐 크게 어려운 점은 없을 거고요. 그래서 이 기본적 분석이라는 거는 시간이 제일 많이 필요하고, 그죠? 이게 이제 한 3,000개 종목이 있으니까 그 3,000개 정도 종목을 하나하나 개별 종목으로 바라보고 그 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 일단 여기서부터 이제 걸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룹핑을 하고 싶은데 그래서 필요한 게 이제 업종이 되는 거고 또는 테마가 되는 거고 그거를 제공하는 거는 전부 다 기본적 분석인 거죠. 그래서 다트 시스템 들어가서 보고서 안에 있는 사업 내용을 봐야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뭐 크게 어려운 점 없죠. 그래서 그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그 사업 내용을 보고 그 회사가 지금 과거에 지난 한 몇 년 정도 바라보면서 돈을 벌고 있나? 그게 이제 우량주를 찾으려고 하는 목적인 거잖아요. 돈을 점점점 많이 버나? 성장주를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좀
가장 기본적으로 꾸준히 돈을 버나? 많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펀더멘탈을 내가 이제 분석을 해서 하는 그런 방식의 투자. 그래서 PBR 기준으로 좀 뭐 0.8 밑으로 좀 봤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막 분석을 하려고 하는 거. 그게 바로 이제 펀더멘탈 투자가 되는 거죠. 거기에 이제 ROE, 얼마나 많이 돈을 버냐. 이제 성장주의 입장에서 이제 바라보는 건데, 이 약간의 이제 이 성장주와 이 우량주, 이런 애들을 분석을 해서, 괜찮아 보이는 재무 구조를 갖는, 그래서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미래 성장 가능성도 열려 있는 그런 주식들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가치주 투자인 거죠. 내가 얘는 미래 성장 동력이 충분히 있으니 같이 투자할 가치가 있다. 투자할 가치가 있다는 거죠. 이쪽에 대해서는 아직 이제 한 요 정도만 보신 거예요. 지금 가치 투자 발굴 비법에서 보려고 했던 거는 사실 가치 투자라기보다는 이 우량주 정도의 공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주도 약간 이해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얘는 아직 깊이 있게 못 보신 거고요. 이 가치주 투자 쪽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아직은 이 구분을 정확하게 못 하더라도 대충 이제 감은 잡으신 거죠. 지금 상태는. 여기에서 나오는 용어가 이렇게 이제 존재를 하는 거죠. 그죠? 이런 용어들. 그래서 이 각각이 뭔지 한번 보신 거죠. 지금. 이 내용까지도 이제 이게 말이 하나지만 이 안에는 책 한 권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고. 문제는 그거죠. 너무 많아요, 너무 종목이. 그 각각에 대해서 다 봐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를. 네. 물론 이제 엑셀로 해가지고 제공을 하고 있긴 하지만 뽑아가지고 이거를 또 이제 수식으로 다 일일이 계산을 하고 이게 이제 현재가하고 연동이 되다 보니까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모레 다르고 이제 근데 문제는 또 뭐가 있냐면 PBR을 산정을 하는 기준을 이런 생각도 조금 가질 필요는 있어요. 내가 PBR을 산정을 할 때 이 PBR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2분기 PBR이 4.8이라고 찍혀 있잖아요. 지금 이제 똑같은 종목 시즌을 네이버 금융에서 똑같이 이제 시즌을 볼게요. 시즌을 똑같이 보면 이 시즌이라는 종목에 PBR이 나올 거라고요. 여기 보면 이 PBR이 나오는데 2021년 9월 기준의 PBR이 4가 찍혀 있는 거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21년 6월 기준의 2Q 기준인 거죠. 얘는 3Q 기준이고. 그래서 기준점이 달라진 거죠. 얘는 4.82 정도를 찍었는데 비교를 해가지고 보여드리면 참 좋은데 비교 시점 보는 게 종목 분석 보면 나올 것 같은데 이 PBR을 지금 이 네이버 금융에서도 하나 보고 그 다음에 영문에서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9월인데 영문에서는 안 나오니까 여기 있다. 이거 보면 똑같은 시즌인데 PBR이 여기도 4.0 찍혀 있네. 12월 결산. 여기 12월이면 4Q겠네. 20년 12월. 아닌가요? 얘가 지금 디스플레이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이 4.0이면 지금 이 2021년 9월 시점 기준의 PBR을 그냥 적은 것 같은데 이게 오탄 것 같아요. 12월 결산이. 잘못 나온 거니까 밑으로 좀 내리다 보면 밑에도 PBR이 나올 거거든요. 여기 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2020년 연결 기준으로 얘도 이제 연결이니까 그래서 연결 기준으로 PBR을 봤더니 7.81이 잡혀 있는 거죠. 그죠? 7.81.
그래서 7.72.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연간으로 보려고 하는 거고요. 작년 거 보려고 하는데 7.72가 이렇게 찍혀 있는 거죠. 영문에서는. 근데 지금 시즌 똑같은 종목인데 네이버 금융에서는 7.81이 잡혀 있으니까 이 네이버 금융은 좀 더 이렇게 고평가처럼 이렇게 잡혀 있는 거잖아요. 숫자가. 그죠? 거의 0.1 정도가 높은 건가요? 0.09가 높은 거니까. 이해되셨죠? 지금 달라요. 다르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회사마다 이 산정식이 달라서 그래요. 제 산정식도 좀 약간 차이가 있거든요. 이 PBR 계산을 할 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PBR이 그럼 왜 이런 차이를 나타내고 있냐라고 했을 때 똑같은 이제 이 날짜를 얘기를 하는 건데 이 PBR이 왜 달라지냐라고 했을 때 이 PBR을 산정하는 식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사실. 그리고 내가 이 종가를 어떻게 바라볼 거냐 뭐 이런 문제도 조금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근데 자, 지금 시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보시면 저 보고서가 나오는 시점, 그러니까 연간 보고서죠. 이 최종 보고서가 나오는 시점이 3월 말이니까 요때쯤 된다고요. 요때쯤. 요때 가격은 6만 한 4, 5천 원? 6만 5천 원 정도. 요 가격이라고요. 그죠? 근데 저 보고서는 12월 말 기준으로 보고서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12월 말 기준의 종가는 이 가격이잖아요. 이 가격. 그죠? 요 가격인 거죠. 그리고 오늘은 현재가를 적용을 해야 되니까 9만 5천 원이잖아요. 요 가격인 거죠. 요 가격. 그러면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냐면 여기 이것만 바라봐도 일단 PBR은 기준을 내가 뭘로 삼는 게 제일 합리적인가를 고민을 하는 거죠. PBR에 대한 고민. 그래서 작년 얘를 기준으로 하는 게 맞아? 아니면 1Q 실적이 요때 이제 나오니까 1Q 실적이잖아요. 이때는. 이건 2Q 실적이 이제 요때 나오는 거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3Q 실적까지도 나온 시점인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때 이후로도 돈은 계속 벌고 있다고요. 회사가. 그죠? 그러면 이 시점 기준의 재산 상태보다는 이 시점 기준의 재산 상태가 좀 더 현실적인 거죠. 그죠? 이 상태보다는 맨 마지막 보고서인 이 시점이 더 현실적인 거고, 이 시점보다는 오늘 시점이 사실 더 현실적인 거죠. 근데 이 오늘 시점 기준의 보고서는 없는 거죠. 근데 지난 2달 정도 돈을 이미 번 상태죠. 이게 반영이 안 된 PBR이라는 거예요. PBR의 가장 마지막 상태, 그거는 3Q고, 3Q 기준으로 재산 상태를 잡고, 여기서 오류가 뜨는 거거든요. PBR에서는. 그리고 그 상태에서 오늘의 현재가를 기준으로 이제 재산 상태를 디스플레이를 하는 거죠. 그 상태로 3개월이 그냥 흐르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보정 작업은 이제 3Q에 한 번씩, 3개월에 한 번씩 나오는 보고서에 의해서 이 보정 작업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상 실적이 보통 얘가 벌 걸로 예상되는 실적 대비 실적이 좀 더 좋았어. 이거밖에 안 될 줄 알았는데 그러면 이제 이 양봉이 좀 크게 뜨는 거죠. 이해되셨죠? 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그러니까 이 PBR에도 오류는 어쩔 수 없는 이 시간에 대한 오류는 있을 수밖에 없다. 그걸 이제 바라봐야 되는 거는 이제 중기 이상의 투자자들이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그거를 이 증권통도 마찬가지지만 이 영문도 마찬가지지만
증권통은 더 심하고. 그나마 이제 잽싸게 이제 최대한 빨리 반영을 해주는 거는 지금 현재 상태로는 네이버 금융이 그나마 좀 더 낮게 하다못해 예상 실적이라도 이렇게 찍어서 보여주고 있는 거는 나름 바람직한 거죠. 그렇지만 여기에서도 이 예상 실적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냥 불나버릴 수도 있잖아요. 공장에 불나면 그냥 바로 박살이 나버리는 거잖아요. 삼성전자 뭐 오스템의 전력 공급이 아예 안 됐어. 그러면 최소 수율이 정상적으로 오는데 최소 3개월이 걸린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에 발생되는 손실액이 또 발생이 되고 또 이제 업체 제공을 얼마 뭐 칩을 몇 개를 제공하기로 했는데 못했어. 그럼 그거에 대한 배상도 해줘야 될 거고 그잖아요. 그로 인한 이제 이 손실 매출액도 줄겠지만 영업이익도 줄 거고 그런 이제 자연재해 뭐 인피니언인가? 거기는 뭐 불났다가 공장에 그래서 몇 개월 정지당했는데 그 이후에 또 홍수도 나버리는 바람에 공장이 완전히 잠겨버리고 막 장난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차 부품이 이제 이 절대적으로 이 타격을 받게 되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이제 이 연관 산업이 되게 많은 거죠. 거기에 우리 이제 오스템 공장까지 망가졌으니까 지금의 이 차 사태는 뭐 어떻게 보면 미리 예견이 돼 있었던 칩 공급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연결이 되는 게 PBR 얘기를 막 하다가도 연결되어 있는 게 굉장히 많다는 얘기를 좀 많이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시간에 그 어떤 보상을 어느 정도 하려고 했다. 그래서 가격이 차이가 났다고. 차이가 덜 차이 나는 거죠. 지금은 얘가. 근데 솔직히 얘도 이제 밑에 보시는 이 PBR을 찍을 때 지금 여기 이제 3이 찍혀 있잖아요. 이걸 믿을 수 있는 이제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적어도 3개월의 그 차이는 난다. 맥스 3개월 차이가 나겠죠. 맥스 3개월 차이는 난다. 예. 그리고 이제 보고서가 좀 늦게 나오잖아요. 한 15일 정도 늦게 나오기도, 아니, 그러니까 한 달 반 정도 늦게 나오기도 하고 맥스 3개월까지도 늦게 나오기 때문에. 근데 지난 거는 왜 다를까? 예를 들어 12월. 아 근데 그날 그냥 찍어버린 거구나. 보상 없이 그냥 그날 딱 시점을 보고 그냥. 그쵸. 예, 보고서 이제 보고서 기준인 거죠. 보고서 기준. 이거는 보고서 기준인 거죠. 예. 찍어버렸어. 그거를 그 의미를 알고 PBR을 이제 바라보면 되는 거죠. 예. 아 얘는 어떤 정도의 차이가 있겠구나. 예. 그래서 내가 저평가 상태를 잡을 때 또는 고평가 상태를 잡을 때도 그런 내용들을 알고 참고를 한 상태에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 분석은 뭐 이것저것 막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을 포함을 하고 있어요. 서적도 이쪽이 제일 많고요, 일단. 왜냐하면 인문계 쪽이라고 있잖아요. 이 기본적 분석을 하는 사람들 자체가. 인문계 쪽이 이제 보면은 책도 굉장히 많이 내고. 어찌됐든 이제 뭐 말은 엄청 많은데, 그래서 결론은 뭐야? 라고 했을 때, 이긴 거죠. 제일 중요한 거. 흑자폭 확대. 여기서 얘기하는 이 흑자폭 확대라는 거는 물론 영업이익도 중요한데 결론적으로 내가 이번 달에 돈이 이 회사로 얼마나 많이 유입됐어. 이 당기순이익인 거죠. 얘. 그래서 보면은 미친 거죠. 지금. 네? 여기서 30에서 100을 찍은 것도 미친 건데 100에서 200 찍은 것도 미친 건데 200에서 5000을 찍은 거예요. 지금. 그죠? 이런 실적을 찍었기 때문에 이제 돈을 엄청 무진장 많이 번 거잖아요. 그러니까 역대 최고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던 거죠. 그게 시즌이었던 거죠. 이런 역대 최고가 작년에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실적이 아까 이제 보여드린 거잖아요. 그래서 전년 대비 가격이 한 7,000원 정도부터 시작해서 20배 넘게 이제 오르게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진 거는
얼마를 더 벌었어. 그 내용이 아까 보여드린 이 재무추입 5천억인 거죠. 이게 이 당기순이익, 얘가 바로 이 회사로 유입된 순수하게 딱 벌어들인 차 떼고 포 떼고 뭐 다 떼고, 그죠? 저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회사로 유입된 돈, 그 돈의 크기. 여기까지 뭐 크게 어려운 점 없을 거고요. 그래서 기본적 분석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모자람이 없죠. 그죠? 얘가 제일 중요하지만 이제 얘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다 알아야죠. 그죠? 그래야 이게 유지가 되는 게 또 더 중요하죠. 또 이게 유지가 될 수 있어야 되니까 이게 일시적인 건지 아니면 유지가 가능한 건지 아니면 또 이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언제쯤 있는지, 그래서 이제 큰 흐름을 이제 알아야 내가 이제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알면 더 좋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기본적 분석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이 돼요. 다음은 기술적 분석 들어갈게요.